비트코인 왕자입니다. 오늘의 차트 보겠습니다. 알트코인 상승폭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락하는데 긍정으로 보셔야 돼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되게 이상하게 들을 수가 있는데, 지금도 제가 아침에 이제 녹화 영상 찍기 전에 채널에서 댓글을 보니까 막 난리가 났습니다. 뭐 올라간다며 하면서 막 키키키 막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그것도 물론 뭐 맞죠. 왜? 계속 6월 달부터 해서 따지고 보면 이제 5월 달부터 해서 시장이 계속 간다 쪽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 쪽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오늘 아침에도 비트코인이 또 2% 빠졌고, 이더리움도 2%가 빠지고, 이렇다 보니까 알트코인들이 많이 빠졌던 게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8, 9%까지 떨어졌어요. 많이 빠진 애들은. 자, 그런데 어떻게 이걸 자꾸 긍정으로 볼 수 있냐? 근데 오히려 빠지면 좋아진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알트코인 상승폭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알트코인 상승폭은 그냥 아무 코인이나 좀 볼게요. 자, 만약에 뭐 메타디움이다 그러면 이 상승폭을 왜 봐야 되냐면 그동안의 알트코인들의 흐름을 좀 비교를 해봤을 때 딱 여기서 잘라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불장 시즌. 불장이 됐다가 다 꺾이는 시점이었죠. 22년도부터는 전체적으로 다 빠졌어요. 다 빠졌다가 지금은 23년도부터 해서 조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21년도 불장 끝나고 나서 그 뒤로는 알트코인들이 못 갔죠. 근데 포지션이, 자, 우리가 봤을 때는 현재 34원. 그죠? 근데 요거는 현물 가격으로 봤을 때, 현물 가격을 다른 범위에서 흐름으로 환산했을 때 범위는 올라갈 수 있는 폭이 현재부터 3배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모든 알트코인들이 동일하게 나타나요. 자, 그러면 지금 34원이니까 그냥 30원으로 치고 계산하기 쉽게 3배면은 대략 90원인데, 그럼 이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이 공간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오히려 22년도에도 보면은요, 하락이 급격하게 될 때 많은 분들이 손절하고 던지고 나갔던 시장이 여기였단 말이에요. 그죠? 오히려 밑으로 깨고 내려가요. 근데 이 상황에서 뭘 사겠냐고, 저 상황인데. 그죠? 여기를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최악의 위치였단 말이에요. 그죠? 몇 주가 빠진 거였어요. 주봉인데.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 갑작스럽게 진짜 말도 안 되게 그냥 갑자기 이렇게 터졌어요. 그죠? 갑자기 터져주면서 어떻게 시세가 상방으로 완전히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올라가기만 하더라도 지금 많은 분들이 현재 포지션으로 따지면 요 정도 공간이 많이 물려 있거든요. 근데 요게 지금 빠져서 이렇게 되고 있지. 근데 반등이 나오면 최소 어떻게 이번에 단기 고점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자리가 보여지더라. 자, 그러면 이제 주봉으로 봤을 때 메타디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정 못 가면 한 70원에서 90원 사이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런데 그래, 폭은 알겠다. 그럼 상승폭은 저렇게 열려 있는데 이번에 간다는 게 정말로 이제 제일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 포지션이 지금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한번 볼게요. 저거를 이제 수치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아마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면 저 수치로 얘기하는 것도 절대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이상한 소리로밖에 안 들리면.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얘기해 볼 수 있냐면 과거 불장 때 또는 뭐 하락장 때,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되었을까? 현재 가격과 흐름이 동일하게 올랐고, 오를 때는 내릴 땐 내렸습니다. 자, 이게 팩트예요. 과거에는 흐름이 이랬단 말이에요. 똑같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비트코인이 가면 알트 가고, 비트 빠지면 알트 빠지고, 요런 식의 동일한 포지션인데 지금 흐름이 어때요? 흐름은 멈춰 있습니다. 현재 흐름은. 지금 비트코인이 8천 중반 정도 왔잖아요. 그죠? 비트코인과 그 다음에 이더리움. 대장들이 하락하는데 흐름은 고정이 돼 있어요. 네.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하거든요. 고정이 돼 있는데, 자, 그러면 이게 고정이 돼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되냐면, 현재 알트코인들의 흐름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좀 보면, 23년도부터 보면 돼요. 23년도부터 현재까지.
그러면은 여기 공간을 놓고 봤을 때, 그죠? 여기를 물론 깨고 내려간 코인들도 있습니다. 일부는. 근데 전반적으로 평균을 봤을 때는 이 가격대를 어떻게 지켜주고 있는 코인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알트코인이 하락하는 건 맞는데 흐름상에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를 굳이 캔들로 얘기하자면 요렇게 포지션이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다른 코인들도 마찬가지. 그냥 아무거나 봤을 때 뭐 미나 코인이다. 아, 미나 잘렸네요. 자, 룸네트. 아, 룸네트도 얘는 이제 거래 좀 이상이 있는 애고 세타 토큰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 그죠? 그럼 23년도를 기점으로 했을 때 가격을 유지해 주다가 이 자리 왔다고 해도 괜찮은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펌핑 주고 나서 다시 눌렸는데 이 자리까지 왔잖아요.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하나하나 플러스 해가지고 가격을 환산해서 매겨보면은 정상적인 포지션에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저거를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일단 납득이 돼야 되는 거는 아무리 저게 고정이 돼 있고 흐름이 좋다고 하더라도 얘가 올라가 줘야지 이 내용이 납득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얘는 고정이 돼 있는데 얘는 떨어져 있잖아요. 이해가 절대 안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상반된 내용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근데 제가 자꾸 이제 영상에서 좋다고 강조하는 거는 그 시기가 너무 가깝게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당장 중요한 게 세타 토큰도 보면은 지금 이게 6% 빠졌거든요. 이거 6.5%. 그럼 많이 빠졌잖아요. 하루 만에. 네, 근데 어떻게 아쉬움이 남는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 흐름 값이라는 게 고정이 돼서 살짝만 넘어가 주면은 좋은 시장이 오는데 그런데 어떻게 우리 현실은 이쪽으로 반영이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저걸 얘기해서 강조를 해도 듣지 않는다. 저 내용을 살펴봐서 딱 다 펼친다고 하더라도 저걸 보지는 않을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서 이쪽에 대한 영향을 많이 보는데 지금 당장 떨어지는 마이너스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하락할 때 그동안에 이제 그 불장 때도 마찬가지고 하락장 때도 하락할 때는 가격과 흐름이 동일하게 떨어졌습니다. 자, 이거는 매년 일치해 왔어요. 2019년도, 그 다음에 2020년, 21년도, 22년도, 23년도. 근데 지금 이제 24년도 왔는데 지금도 똑같아요. 네, 그러한 동일한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게 현재 시장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우악 소리 할 때 어떻게 되냐면 시장이 거꾸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정도가 좀 다가오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면은 비트코인도 이번에 많이 6월 24일 날 하락이 됐는데 버티더니 반등할 것 같았는데 어떻게 다시 주저앉았단 말이에요. 그럼 주저앉은 이 자리에서 여기 깨지면 지지선 깨지면 더 빠지겠네. 그죠? 자, 이제 요렇게 대입을 해버리면 당장 눈앞에 있는 거는 조치를 할 수 있겠지만 그 후에 일어날 수 있는 거는 좀 아쉬움이 남을 수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거는 알트는 정상적 흐름이에요. 자, 근데 이제 이게 이때만 이런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알트 흐름은 정상입니다. 그럼 여기 얘를 정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이유, 과거에는 이제 어떤 위치에 있었을까요? 과거에 자, 주봉으로 다시 보면서 뭐 샌드박스라고 했을 때 과거에 자, 여기 보면은 이 불장 때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여기가 아마 얘기를 하면 제일 대표적으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상승 많이 되고 하락 많이 된 거 알아요. 그죠? 근데 고점 대비했을 때 하락이 많이 된 거지. 하락 많이 됐다고 해서 샌드박스가 흐름상 깨진 적이 있나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돼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캔들상 봤을 때 여기서 상장되고 나서 시작되고 나서 크게 갔는데 밀렸어. 근데 밀렸다가 이렇게 반등됐다 좀 이렇게 돼 있어. 네, 그럼 이걸 흐름을 깨졌다고 봐야 되냐고요. 그냥 상승한 만큼의 높이에서 누군가가 던졌고 그 다음에 저기에 대한 불장이 끝났기 때문에 하락한 요인도 있을 거고 이벤트가 중간에 껴 있어서 망가진 애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떨어진 건 있는데 그럼 마이너스는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신에 이거 가지고 얘 다 죽었다, 완전 끝났다, 망가졌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 고정적으로 흐름은 끊긴 적이 없기 때문에. 항상 시세를 줬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상황에서 내려왔을 때
23년도 기준으로 다시 보게 되면 어떻게? 여기부터 현재 여기까지 본다 그러면 흐름상에 문제가 있어요? 흐름상에. 저점을 한번 작년 연말에 여기에서 찍어준 자리는 있습니다. 저점을 많이 찍었어. 그럼 총 지지선 붕괴 아니야? 그럼 다 박살이 났어야지. 어떻게 이런 상승이 나오죠? 그죠? 더 빠졌어야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추세로 따지면은 더 빠졌어야 돼요. 지지선 깨지고, 추세 깨지고, 다 깨졌어요. 지표 깨지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어떻게, 흐름이 정상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보유 영역이라는 거예요. 흐름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는 보유할 수 있고, 깨진다고 한다면은, 그냥 다시 제2의 하락장이 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그동안에 일치해 왔다는 거예요. 이런 포지션을 보게 되면. 그래서 특별하게 이거를 문제 삼을 수가 없어요. 자, 골드도 마찬가지.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문제가 되시는 분들은 그냥 여기서 높게 사시는 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솔직히 팩트만 얘기하면. 여기서 그냥 높게 샀던 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에 대한 문제? 계좌 마이너스잖아. 자, 이제 요게 문제가 되는 거지, 현실적으로. 근데 이 코인에 대한 전체적인, 알트코인 전체적인 상황을 흐름으로 계산했을 때는 어떻게? 정상이에요, 정상. 잘 돌아가고 있어요. 상승, 하락이 변동폭이 커서 내가 여기서 물려가지고 고생을 하는 것 뿐인데, 전체적인 구간에서는 어떻게? 보유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게 흐름이에요. 근데 그게 한 번도 지금 올해 들어와서 깨진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좋아지고 있어요. 비트코인 골드 말도 안 되지만 여기 6만원, 아니 7만원 넘어갔다 왔는데 지금 이제 가격이 3만원대거든요. 그럼 반토막 이상 났잖아요. 근데 여기 이렇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으로 올라갈 수 있는 조건들이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본다면 또 시장이 좀 다르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디테일한 부분인데 사실 이제 이거를 계산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로 최대한 좀 편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어쨌든 이러한 형태가 있었구나라는 거를 참고를 해 주시면서 현재 시장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하락하고 있는 코인들이 이렇게 비트코인도 잘 갈 때 골드도 한때 굉장히 잘 갔거든요. 근데 지금 막 반토막이 났잖아요. 단기 고점 대비.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는 상승이 되어서 하락이 된 것뿐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근데 여기서 살아날 수 있냐 없냐를 따지면 살아날 수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거. 그 폭이 전체 대비 현재부터 3배까지 열려 있다는 거. 그걸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장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